오히려 내가 피해자.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난 28일 새벽 3시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청담동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갑자기 지금 폭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 한 차량이 서 있고 그 차량을 주변을 다른 차량 석 대 정도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창문 너머로 이제 문신을 한 남성이 와서 폭행을 했다고 신고자 측이 주장했습니다. 신고자는 운전석에 타고 있던 이제 폭행 피해자의 지인이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있다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옆에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가 한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 폭행을 한 가해 남성에 대해서 배후가 있다. 배후는 한 여배우이다. 내가 알고 지내던 여배우인데 이 여배우가 내가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행을 요청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폭로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 여배우가 폭행의 배후다라는 건데요. 이 피해 남성 도대체 그 여배우의 어떤 갑질 이걸 행각을 폭로했길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예인 협찬이 왜 안 되느냐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고 이거 연예인인데 할인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 연예인 DC? 연예인 협찬을 안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가게들은 해주는데 왜 여긴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이 남성이 피해 남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나간 피해자인데 이 폭로글을 보고 나서 이 여배우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물었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자 20분도 되지 않아 이제 가해 남성이 나타났다라고 이 피해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연 여배우가 누구냐 막 했는데 본인이 직접 자기 실명을 밝히면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저분이네요. 있는 배우는 진아림 씨입니다. 이 진아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이제 폭행을 당했던 이 피해자라고 하는 이 남성이 이제 원래 개인적으로 자기랑 알던 지인이 아니고 맨 처음에 그 SNS로 친구 신청을 해서 그냥 그걸 받아줬을 뿐인데 본인의 게시물마다 본인 자랑을 하면서 글을 남기고 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차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아림 씨 예를 들어서 클럽 같은 데 가면 보통 이제 협찬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 A 씨가 자기를 알아보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거절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잘 모르고 SNS로 친구를 받았던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논란이 됐던 협찬을 여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피해 남성은 여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다른 클럽의 관계자가 그런 내용을 올린 걸 그냥 마치 자기가 이런 걸 당한 것처럼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자신은 본인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진아림 씨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진아림 씨 입장을 밝히면서 이 보도 내용과 달리 이 조폭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이 나의 팬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해당 남성을 만나서 자신이 이제 진아림의 팬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했다라는 게 이 진아림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까지 이뤄졌다라는 주장인데요. 처음에는 진아림 팬으로 알려진 이 사람에게 나도 힘든 부분을 얘기해서 이 피해 남성 폭행을 당한 그 남성과 이제 만나서 좋게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벌어졌는데 쌍방 폭행인데 기사에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렇게 서로 얘기가 너무 다를 경우에는 이거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조심스럽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렇죠. 사실 이게 근데 우리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과요. 정서적으로 감정이 상한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유발했느냐를 가지고 비난을 더 크게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기반으로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법률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어쨌든 폭행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 정당방위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아까 진아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아림의 팬이다 그랬더니 욕설을 해서 쌍방 폭행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같이 폭행했는지 여부는 좀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보통 정당방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그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의 핵심은 아까 진아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는 동생들이 뭐 팬이 그쪽에 가서 좋게 얘기하려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폭행에 대한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아까 진아림 씨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도 피해자다, 본인도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와 별개의 문제로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폭행한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진아림 씨가 과연 이 폭행과 관련이 있느냐가 교사를 이번 했느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